원자력 기사 기출풀이 21년 1회 원자력 기초 1번에서 10번입니다. 풀이 영상의 지속적인 업로드를 위해서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문제 풀이가 잘못된 경우 고정 댓글로 안내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 풀이 해설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정 댓글에 기출문제 파일 다운로드 링크 있으니까 프린트해서 보세요. 1번 삼중수소의 양성자, 전자, 중성자 수와 질량수는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1H3죠. 따라서 양성자는 1개, 따라서 전자는 1개, 중성자는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량수는 양성자수 1에다가 중성자수 2 더하면 3이 되죠. 따라서 답은 1123 되겠습니다. 2번 폴로늄 210의 방사성 붕괴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보기를 보시면은 붕괴하는 것은 핵력이 강한 청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되어 있는데 핵력은 청력이 아니라 인력으로 핵력, 즉 인력이 콜록력, 청력보다 크기 때문에 핵이 유지가 됩니다. 2번 원자핵의 양성자에 대한 중성자의 비율이 너무 높아 에너지 상태가 불안정하여 알파 붕괴한다. 폴로늄 210 같은 경우에는 방사 붕괴 시 알파선을 방출하는 대표적인 핵종인 건 맞긴 한데요. 가벼운 원자핵 한 20 이하 정도에서는 양성자와 중성자 수가 거의 같으나 무거운 원자 핵일수록 콜록력보다 핵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중성자 수가 양성자 수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중성자 비율이 높은 것은 원자 핵의 안정화를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2번도 틀렸습니다. 4번 보시죠. 원자핵 속의 핵력은 양성자 간의 힘이 중성자와 양성자 간의 힘보다 작다. 그리고 핵자의 특징 관련된 내용인데요. 하전 독립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하전 독립성은 P하고 N, N하고 N, P하고 P 간의 핵력이 모두 같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4번도 틀렸습니다. 보기 3, 헬륨의 원자핵이 폴로늄 210 원자핵에 의한 쿨롱 포텐셜 장벽을 투과하는 양자 터널 효과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입자가 포텐셜 장벽 이하더라도 장벽 통과하는 터널 이펙트는 알파 붕괴에 관련 사항이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핵분열 생성물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보기 1번 대표적인 핵분열 생성물인 세슘 137하고 코발트 60은 베타 붕괴 직후 감마선을 방출하여 안정화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코발트 60은 핵분열 생성물이 아니라 방사와 부식 생성물이 되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스트론튬 90은 베타 붕괴하여 이트리움 90과 영속 평형이 됩니다. 참고로 스트론튬 90은 고에너지 베타선을 방출하는 핵종으로 아주 자주 비틀대는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감마 붕괴 이거 틀렸죠? 3번 트리튬은 주로 내부 피폭에 영향을 미치는 핵종이다. 트리튬은 내부 피폭에 영향을 미치는 핵종은 맞긴 한데 문제가 핵분열 생성물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트리튬은 핵분열 생성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 중수소, 삼중수소 핵 융합 반응으로부터 1MWday의 열 에너지를 얻기 위해 필요한 삼중수소의 양은 여기 보면 핵 융합 반응 한 번당 발생되는 열 에너지가 나와 있네요. 1MWday 같은 경우에는 10의 6승 와트데이가 되고요. 또 와트를 줄 퍼 세크로 단위 환산해주고 데이를 세크로 단위 환산해주면은 8.6 곱하기 10의 10승 줄이 나옵니다. 핵융합 한 번당 발생되는 에너지가 17.6 메브라고 나와 있죠. 요거 줄로 단위로 환산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1MWday 8.6 곱하기 10의 10승을 요 핵융합 한 번당 발생되는 에너지로 나눠주게 되면은 3 곱하기 10의 22승번 핵융합이 필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중수소 질량수가 3이죠. 요거의 3g의 원자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이잖아요. 따라서 필요한 삼중수소량은 3g 곱하기 3 곱하기 10의 22승에다가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나눠주면은 0.15g. 답은 2번 되겠습니다. 5번 중성자 감속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보기 2에서 페르미 연령이 작은 값을 가진 물질 내에서의 속중성자 누설이 적다 이렇게 써있죠. 속중성자 누설은 페르미 연령의 제곱에 비례를 하거든요. 따라서 페르미 연령이 작으면 속중성자 누설이 적습니다. 따라서 2번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속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감속능, 영어로 slowing down power. 중성자가 물질을 통과하면서 잃는 에너지 크기인데요. 크사 2퍼 람다 S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크사인은 대수적 에너지 감소율, 람다 S는 산란 평균 자유행정이 되고요. 따라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 두 개 곱한 값이다. 이건 틀렸죠? 그 다음에 감속 B를 보시면은 머더레이팅 레이쇼, 이 거시적 흡수 단면적당 감속능으로 감속능 퍼 시그마 A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감속능하고 감속 B 같은 경우에 이 순서는 암기사항이거든요. 감속능은 경수, 중수, 베릴륨, 그 다음에 카본. 감속 B는 중수, 카본, 베릴륨, 경수. 이 순서 암기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3번, 4번은 둘 다 틀렸습니다. 6번 중성자 누설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기 3에 이론상 무한대 원자로의 버클링은 1이다. 이 버클링은 중성자 속의 공간 분포 곡률로 원자로 크기에 반비례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따라서 버클링이 작으면 원자로가 큰 거고요. 원자로가 크면 중성자 누설이 작아지게 됩니다. 네,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원자로가 만일에 무한대로 크다면 버클링이 무한하게 작아져서 0의 수렴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3번은 옳지가 않습니다. 7번 다음 중 핵분열 반응에 의하여 발생 가능한 반응식은 요 앞에 우라늄 92랑 중성자 요거 보면은 질량수는 두 개 합치면 236이 나오고요. 양성자 수는 92가 되겠죠. 따라서 뒤에 요거 세 개의 합이 질량수도 236, 양성자 수도 92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2번이랑 3번을 보시면은 요 뒤에 게 질량수의 합이 235가 나오거든요. 149, 84, 그 다음에 2 더하거나 그러면 140, 93, 2 더하면 235. 따라서 1이 부족하기 때문에 2번이랑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1번하고 4번은 질량수, 양성자수 둘 다 236, 92로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답안 1번 같은 경우에는 요 이트리움이 원자 번호 40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39이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조금은 좀 거시기한 문제네요. 8번 다음 중 중수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수로의 특징 4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소도 또는 잉여 반응도 또는 우라늄 플루토늄 함량이 작기 때문에 정상 운전 중에서도 핵연료 교체가 가능합니다. 사용용 핵연료의 분기열이 작기 때문에 건식 저장이 용이합니다. 냉각제, 감속제, 반사체로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작은 중수를 사용합니다. 냉각제인 중수가 중성자를 흡수를 해서 삼중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삼중수소 제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기 1, 3, 4는 옳습니다. 보기 1을 보시면 경수로에 비해 열 역학적 효율이 좋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중수로는 경수로에 비해서 냉각제 출구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열 효율이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9번 3.232 내부의 에너지를 가진 감마선이 정자 쌍생성 반응을 일으킬 때 발생되는 양전자 최대 운동 에너지는 전자 쌍생성은 광자 즉 감마선이 소멸해서 양전자와 전자가 생성되는 현상이거든요. 이때 양전자랑 전자의 정지 질량 에너지는 최소 0.511 매부입니다. 이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전자 쌍생성에서 생성이 되는 양전자와 전자는 동일한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먼저 3.232 매부를 2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정지 에너지는 0.512를 빼주면 되거든요. 따라서 나눠주고 빼져서 나오는 1.105 매부가 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중성자 반응에 대한 도플러 효과와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도플러 효과는 핵연료 온도가 증가를 하면은 공명흡수 첨득값이 감소하고 폭은 증가를 해서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생긴 공명흡수가 첨득값은 감소하고 폭이 증가를 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열의 중성자의 공명흡수가 많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따라서 핵연료와 무관한 감속제 온도계수 1번 감속제 온도계수와는 가장 관련이 적습니다.